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의 사전 투표율이 도내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뻔한 승부에 민주당 경선 후유증, 후보 다양성 부재, 대야와 회원의 선거구 조정 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오는 10일 치러지는 본 투표율도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군산 시간여행 축제 예산이 도내 14개 시군 대표 축제 가운데 10번째로 낮아 행사를 제대로 치를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군산의 대표 축제를 전국적인 축제로 만들기 위한 예산 증액과 킬러 프로그램 등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료 대란 장기화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원광대병원이 재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서일현 병원장은 전북자치도와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파업으로 수익이 이전보다 20%가량 줄었다며 지역 공공의료를 위해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의 사전투표율이 도내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뻔한 승부에 민주당 경선 후유증, 후보 다양성 부재, 대야와 회현의 선거구 조정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는데요. 오는 10일 치러지는 본투표율도 낮을 것으로 보여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제22대 총선의 군산, 김제, 부안갑의 사전투표율은 33.48%,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높았던 순창군 48.30%와 비교하면 무려 15%가량 차이가 납니다. 특히 군산은 4년 전 21대 총선 사전투표율 33.97%보다 오히려 0.49%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군산의 사전투표가 저조한 것은 이미 끝난 승부로 인식되면서 매빠진 선거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경선 후유증과 거대 양당 말고는 출마 후보가 없는 맞대결 구도, 그리고 대야와 회원면의 선거구 조정 등이 투표 외면과 이어졌다는 평가로 나옵니다. 실제로 군산의 읍면동별 사전투표율을 보면 군산, 김제, 부안을로 편입된 회원 대야면은 32.15%에 그쳤습니다. 아무래도 투표율을 견인하는 게 이제 후보들이 여러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반영이 돼야 되고요. 아무래도 선거구 조정할 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지 않겠느냐. 반면 익산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익산 사전투표율은 37.25%로 21대 총선보다 4.09%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는 전주와 군산 등 도내 주요 3개 시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익산은 거대 양당의 소수정당 제3지대까지 격돌한 것이 나름대로 흥행 요소로 작용해 사전투표율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나 야나 다 동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반응을 보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조국혁신당이 나름대로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중도층까지 투표가 좀 확장되지 않았느냐. 이처럼 군산을 제외한 다른 시군의 사전투표율이 오르면서 전북 사전투표율은 4년 전보다 3.7%포인트가 오른 38.4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도내 선거인수 151만 7,738명 중 58만 3,724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전북 사전투표율은 전남 41.19%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였고 전국 사전투표율보다 7.18%포인트가 높았습니다. 전북이 민주당 텃밭 신점을 감안할 때 새만금 예산 삭감 등 전북 홀대에 따른 정권 심판 민심이 결집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는 10일 총선 본투표까지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투표율 70%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지역구 외에도 비례대표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높은 사전투표율을 놓고 정당마다 자신들이 유리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 하지만 투표가 모두 끝나고 선거함 뚜껑을 열어 개표를 해봐야 알 수 있는 유권자의 표심. 과연 어떤 선택으로 표출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제22대 총선 본투표가 오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날 익산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 82곳의 투표소가 운영됩니다. 또 군산은 75곳입니다. 개표 작업은 익산 실내체육관과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이뤄지며
올해 총선부터 수개표 확인 작업이 도입돼 결과 발표는 다소 늦어질 전망입니다.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투표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38개의 정당이 나서면서 역대 가장 긴 51.7cm의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당 사이의 여백이 매우 좁아 기표할 때 2개 이상의 정당란에 겹쳐져 찍히면 무효 처리가 됩니다. 익산 마을 전자상거래의 올해 매출 성장세가 뚜렷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달 현재 매출은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6%가 늘어난 겁니다. 이처럼 마을 전자상거래 매출 급증은 봄맞이 제철 농산물 판매 기획전과 못난이 농산물 판매 기획전,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 등 공격적인 마케팅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군산시와 국립군산대학교가 복합센터를 추진하고 나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군산대와 함께 교육부의 국립대 지역 연계 복합센터 건립 사업에 예비 선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달과 다음 달 예산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할 전망입니다. 복합센터는 군산대 농구장 부지 8,000제곱미터에 297억 원을 들여 수영장과 풋살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 착공에 2028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을 첨단 산업과 식품 허브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발전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내년 최상위 장기 계획인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수정을 위해 올해 말까지 초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지난 2011년 만들어진 후 5년에 한 번씩 일부 내용이 바뀌었지만 초안부터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새 기본계획에는 기업 투자 촉진과 산업용지 확대, 첨단 전략산업과 식품, 관광 등 3대 허브로 키우겠다는 계획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군산 시간여행 축제 예산이 너무 적어 행사를 제대로 치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 14개 시군 대표 축제 가운데 10번째로 적고 시간여행 축제와 비슷한 성격의 대전의 영시축제보다는 무려 5배 이상 적은데요. 군산의 대표 축제를 전국적인 축제로 만들기 위한 예산 증액과 킬러 프로그램 개발 등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6일부터 나흘 동안 열린 군산 시간여행 축제. 옛 시청부터 내양 사거리까지 교통을 통제해 접근성을 높이면서 인근 상권까지 매출을 올리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축제 예산은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군산 시간여행 축제 예산은 9억 1천만 원. 도내 14개 시군의 대표 축제 가운데 10번째로 낮고 가장 많은 김제 지평선 축제 29억 원의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표 축제가 김제 지평선하고 무주 반대뿔입니다. 김제는 29억 원 정도, 무주가 25억 원 정도 지금 되고 있고요. 최유수 축제가 지금 6개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 그 시간여행 축제가 예산이 완주 와일드 그 로컬푸드 축제하고 거의 비슷해요. 터져 있거든요. 시간여행 축제와 같은 주제로 지난해 처음 열린 대전의 영시축제와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대전 영시축제 예산은 29억 원, 올해는 49억 원으로 2배가량이 올랐지만 시간여행 축제 예산은 2,2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간여행 축제의 방문객은 13만 명, 영시축제는 109만 명이 찾고 경제효과는 38배가 차이납니다.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서 컨셉이 저희가 똑같습니다. 근대 컨셉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축제를 활성화해 나가는데 어느 정도 지금까지 키워 나갔다 갑자기 저희가 지금 패닉 상태에 온 기분인데 저희가 예산을 9억으로 하다 보니까 이 49억의 예산을 쫓아갈 수 있을까? 다른 지역에 비해 예산이 적은 이유는 시간여행 축제를 선심성, 일회성 축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데에는 방만한 운영과 바가지 요금 등으로 신뢰를 쌓지 못하고 축제장과 거리가 먼 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커진 것도 원인입니다. 이러다 보니 시의회는 따가운 시선으로 보게 되고 집행부의 눈치 보기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로 12번째 열리는 시간여행 축제. 군산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무녀도 광역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가 내년 하반기 개장할 전망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최근 군산시가 농어촌공사에 맡긴 복합단지 사업의 건축물을 착공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는 새만금청으로부터 지난 2022년 12월 통합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내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합단지는 140억 원을 들여 무녀도의 해양 레저 체험 공간과 힐링 휴양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정부 부처마다 내년 국가예산 수립에 착수하면서 익산시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세종시에서 전략회의를 갖고 50대 중점 사업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의 예산 편성 단계부터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원율 시장은 전략회의를 마친 후 행정안전부 등을 찾아 익산시 주요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조선업 근로자에게 연간 600만 원을 지원하는 공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조선업 근로자가 15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450만 원을 지원하는 소득보전 공제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며 대상은 올해 새로 입사한 조선업 근로자 100명입니다. 이번 지원은 도내 조선업종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도내 건설공사 계약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내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의 지난해 계약액은 6조 원으로 2022년 7조 6천억 원에 비해 22%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도내 현장에 있는 건설공사 계약액은 8조 5천억 원으로 2조 원 19.1% 줄었습니다. 한편 도내 건설업체의 계약액은 지난 2019년 5조 6천억 원 이후 꾸준히 증가했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감소했습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이 학생 교육비와 진로지원금 등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에듀페이 바우처 신청 전용 앱을 운용합니다. 전용 앱은 에듀페이 카드를 발급하는 전북은행과 함께 개발했으며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등에서 전북 에듀페이를 검색하면 됩니다. 에듀페이 카드 사용처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도 전용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광대병원이 의료대란 장기화로 인력 부족과 적자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병원은 오늘 전북도와 간담회를 열고 재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시작된 의료대란 사태가 8주차를 맞았습니다. 전공의 대다수가 파업한 원광대병원도 진료 공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병원은 8일 서일영 원광대병원 원장과 최병관 전북특자도 행정부지사 등 10여 명과 현장에서 간담회를 갖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공의 진료 공백에 따라서 혹시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고 저희 도에서 지원할 부분들 어떤 부분인지를 좀 듣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병원 측은 현재 외래와 입원, 수술 환자의 감소로 기존 수익 대비 약 20%의 손실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한 경영난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 직원 채용을 멈추고 일부 직원들의 무급 휴직을 진행하고 있어 60% 수준의 진료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의료 대란이 길어지면서 남아있는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돼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이 의사 인력의 10%에 그치고 있다며 전북도의 재난관리기금 지원과 공중보건의 추가 배치, 경영자금 지원책 검토 등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공공의료를 국립대병원 못지않게 지금 하고 있고, 만약에 저희가 여기 한 축이 무너져 버리면은 이쪽 서해안 서남권에 완전히 의료가 공백이 되어버리는 상태거든요. 최 행정부지사는 원광대병원이 지역 의료 분야에서 공공의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요청 사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일영 원광대병원 원장은 지난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의료 공백으로 인한 지역 경제와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KCN 오형목입니다. 전북대 의대가 오늘부터 수업을 재개했지만 학생들의 참여는 저조했습니다.
전북대에 따르면 의대생 669명 중 646명이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휴학계를 낸 상태입니다. 휴학하지 않은 20여 명의 학습권 보장과 이들이 유급되지 않도록 수업 일수 확보 차원에서 개강했지만 대부분 텅 빈 강의실로 수업이 이뤄졌습니다. 한편 원광대 의대는 수업 재개 일정을 오는 15일로 또 연기했습니다. 군산의료원 신경외과 윤수원 과장이 생후 11개월 된 환아의 두개골 희귀질환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군산의료원은 최근 윤 과장이 집도해 두개골 조기 유합증 환아에서 신연기 제거술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두개골 조기 유합증은 출생부터 머리뼈의 일부가 붙어서 머리뼈의 성장이 느려지고 뇌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드문 병입니다. 환아 부모는 서울의 대형 병원에 수술을 요청했지만 의료대란으로 지연되다가 군산의료원에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오지성 후보가 민주당 신영대 후보를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오지성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신영대 후보가 룸살롱에서 190만 원의 향응을 받은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라며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 후보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마이크를 사용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영대 후보는 룸살롱은 후배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참석한 것이고 참석 인원과 금액 모두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없다며 오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했습니다. 도내의 깨끗한 축산농장이 1,000곳을 넘어섰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내에 지정된 깨끗한 축산농장은 1,119개입니다. 이는 전국에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정부가 2017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가축 사육 밀도와 환경, 분뇨 처리 현황 등을 평가해 지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을 선거구에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 후보는 8일 도의회 기자회견을 통해 도내 의석 10석 모두를 민주당이 차지한다면 전북은 또다시 고립된 섬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주로 내려온 지 한 달도 안 된 민주당 후보는 토론회에 4번이나 불참했다며 마지막 토론회에서 본인이 발표한 공약도 모르고 지역과 관련해 공부할 생각이 없는 답변으로 전주 시민을 깡그리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와 싸우겠다는 후보가 당선되면 도지사는 물론 14개 시군의 시장 군수들은 중앙 정치권의 통로가 막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며 민주당 몰표의 피해는 결국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만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읍에서 슬러지 청소를 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돼 숨졌습니다. 정읍 경찰서 등에 따르면 7일 오후 2시 54분쯤 정읍의 한 유리 제조업체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30대 근로자 A씨가 폐수 처리시설 슬러지를 해머 드릴로 청소하던 중 감전됐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당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노동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빌리려다가 거절당하자 행인 6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새벽 2시 50분쯤 정읍 수송동의 한 길가에서 행인 6명에게 담배를 좀 빌려달라면서 접근했으나 일행이 담배 없는 거지냐라고 되묻자 자전거를 집어던지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A씨는 소화기를 뿌린 뒤 집어던져 일행 중 한 명이 머리를 맞아 골정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우입니다. 군산 주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축산물은 오는 12일까지, 수산물은 오는 19일까지 적용됩니다. 구매 금액이 34,000원 이상이면 만원을 환급받게 되고 6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입니다. 지난 1985년에 문을 연 군산 주공시장은 현재 80여 개의 점포가 운영 중입니다. 익산시가 문화유산 여행 3가지를 운영합니다.
여행은 이리 열차 타고 익산행과 레트로 감성 영정 통거리 등 3가지로 오는 27일부터 11월까지 솜리 근대 역사 문화공간과 이리역, 춘포역 등을 총 13차례 방문합니다. 예약은 오는 10일부터 마수리 늘배움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군산시가 운영하는 런트립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군산 새만금 국제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마련된 부대 행사인 런트립은 지금까지 2차례 진행됐고 모두 8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조기 마감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은파 호수공원 일대를 달리고 중식과 자유시간을 가진 후 월명 경기장 미니 운동회를 즐겼습니다. 런트립은 달리기와 여행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도쿄 필 오케스트라 공연이 다음 달 10일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공연은 정명훈 지휘자와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참가해 총 2부로 진행됩니다. 예매는 오는 12일부터 가능하며 예매 하루 전부터 예술의 전당 익산 시민회원에 한해 선예매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황등도서관이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으로 식물 인테리어와 생활 원예를 주제로 한 우리 집이 숲이 된다면을 25일과 26일 이틀간 운영합니다. 시는 바쁜 현대사회에 지친 시민들이 식물로 집을 꾸미는 방법을 배우며 행복을 재충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참가 신청은 9일 오전 10시부터 익산시 통합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시민과 함께 푸르게 키워가는 군산을 위해 군산시가 신흥동 도시숲 유휴부지에서 우리 가족 숲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군산 미래의 숲 500만 그루 나무 심기의 하나로 올해 처음 추진됐으며 시민들이 나무를 직접 식재하고 관리하며 도시 속의 작은 숲을 시민의 손으로 직접 가꾸게 하자는 의도로 기획됐는데요. 이번 행사에 참여한 가족은 공모를 통해 28가족이 선정됐고 서부 해당화, 마로니에, 에메랄드 그린 등 8종을 식재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기온은 6도에서 21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맑고 21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사이로 일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